문장 ABC라는 코드가 실행되면 발생하는 일. 일단은 이 문장 ABC 총 몇 바이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바이트일까요? 메인 함수가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이트 수. 얘는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 캐릭터 타입 하나, 둘, 셋 더하기 널문자. 널문자 생략된 거니까. 근데 이 메인 함수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는 0바이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C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이제 개인 PC는 이게 좀 성능이 되게 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이트 수가 지금 포인터 2개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8 곱하기 2 16에 ABC 얘는 널문자까지 하면 4바이트니까 총 계산하면 최소 20 이상으로는 필요하죠. 메모리라고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이 안에 스택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스택 안에 또 메인 함수 영역이 있고 대략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아래쪽 지역이고 위쪽 지역도 있는데 이 위쪽 지역은 값을 쓸 수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값을 쓰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썼으면은 그 뒤로는 이렇게 썼던 내용을 읽을 수만 있습니다. 바꾸는 거 불가능해요. DEF라고 썼고 아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A의 주소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는 일반 변수죠. 일반 지역 변수. 그리고 스트링 1, 2는 포인터. 각각 A, B, C랑 D, E, F라는 문장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알고 있어요. 둘 다 여기 나온 이 결과값은 전부 다 주소값이잖아요. 이게 스택 지역에서 생성된 일반 변수 A의 주소입니다. 주소값. 근데 스트링 1, 2는 어때요? 얘네들의 주소값이 A의 주소값이랑 비교했을 때 자릿수가 한참 모자라죠? 얘네가 훨씬 작잖아요. 주소값이 작다는 거는 메모리에서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A가 스택 지역에서 생성된 지역 변수니까 메모리 0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냥 0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소에 살고 있으니까
주소 값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뭐 4바이트 차이 나는 거고. 왜냐면 ABC 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얘가 4바이트 넓문자까지 해서 4바이트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성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DEF라는 문장은 얘랑 딱 4바이트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문장을 스트링 2에도 ABC라는 걸 저장하게 할 거예요. 똑같이 4바이트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랬을 때 이 ABC라는 같은 문장을 담고 있는 스트링 1과 스트링 2의 주소값은 다르게 나올 것 같죠? 근데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주소값이 같다는 거는 얘네들이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소값을 가질 수 있는 포인터니까. TV가 한 대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TV 한 대를 가지고 똑같은 거 볼 거면 TV 한 대만 있으면 되죠. 굳이 TV 두 대 켜놓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1도 이 ABC라는 걸 보고 있고 스트링 2도 이 ABC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C 언어가 초기에 설계된 당시에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극한의 효율성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들 때마다 공간을 할당해주게 되니까 금방 메모리 공간이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 거면은 굳이 공간을 따로따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이 ABC도 마찬가지로 수정 불가능하고요. 스트링 3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 TV 한 대에 사람이 3명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첫 번째 요소를 G로 바꿨어요.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TV 한 대를 사람 3명이 보고 있었는데 스트링 3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애가 TV 채널을 바꾸겠다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TV를 잘 보고 있던 스트링 1, 2랑 1, 2한테 이 3이 바꾸려고 시도한 이 짓은 폐악질에 가깝죠. 그래서 막는 거예요. 이게 못 믿겠으면 출력해보세요. ABC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곳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이 바꾸는 게 됐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ABC라고 나오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냥 새로운 걸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새로운 거. 이해되시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새로운 거를 보게 하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얘는 BB라고 할게요. BB. 그러면 얘는 4바이트, 3바이트 이렇게 차지합니다. 대신에 ABC라고 한다면 0바이트인 거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배열 문법을 썼어요. 그랬을 때 스트링 1의 값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저장하긴 하는데 이 문법을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스트링 3 얘는 이제 4칸이죠? 4칸. 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공간에다가 이런 값을 넣어주는 거죠. 넓문자 빼먹지 말고. 네, 이거 스트링 3이라고 한 거는 변수명 겹치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얘를 풀어서 쓴 게 이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자열 상수 만들기 한 적 있죠? 일일이 넣어주기 귀찮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온 문법이 이 문법이에요. ABC가 만들어지고 4바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4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복사까지 해주고 그러면 얘네들의 주소값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주소값 어떻게 나올지. 근데 4바이트 차이 나죠? 방식이 다르니까. 얘는 문자열 상수고 이때는 차이 안 나고. 그러면 스트링 1에다가 A, B, C, D라고 했어요. 이때는 몇 차이 날까요? 주소값. 스트링 1과 스트링 2의 주소값 차이. 우선 얘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기 이 변수가 보고 있는 곳 문자는 5바이트 차지하고 있죠. 얘가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은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뒤에 널문자까지 있다 생각하고 널문자 바로 옆에 A, B, C가 나오겠죠? (5바이트) 차이 나는 거죠. 5바이트.
스트링 1이 5바이트니까. 그러면 A, B, C, E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E 하나 더 써줬다고 해가지고 얘네 둘이 차이나는 주소값의 차이는 똑같죠. 여기다가 뭐 추가했다고 뭐 바뀌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주소값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데 이 2라고 새로 쓴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먼저 할당받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 2가 할당받고 이 내용 바로 옆에 A, B, C, E가 생기는 거니까 의미가 발생하려면 스트링 3이 있어야 되겠죠. 자, 4바이트 차이 나요. 왜냐면 ABC가 4바이트니까. 근데 ABC 2라고 똑같이 써줬을 때 스트링 2와 스트링 3의 주소값 차이는 5바이트. 왜냐면 얘가 5바이트니까. 이해되시죠? 원래대로 틀어놓고.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은 이걸 늘렸으면은 일일이 스트링 2에 0은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넓은 자까지 쭉 넣어줘야죠. 자,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헤더 파일인데 스트링이라는 헤더 파일이에요. 문자열 관련 기능을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 이 안에 이거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트링 카피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한테 인자로 이런 내용을 준다면 스트링 2를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스트링 카피의 기능. 자, 일단 스트링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자리 잡은 바이트 수는 4바이트죠. 근데 이게 이름이 스트링 카피라고 했잖아요. 뭘 카피하는지 보자면 이 뒤에 인자 bb라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 스트링 카피라는 이 함수 원형에 이런 애들이 인자로 들어가겠죠? 인자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자를 첫 번째에다가 복사하고 덮어 씁니다. 근데 이게 모든 문장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BBB라고 했습니다. BBB라는 문장을 줬는데 실행하면 될까요? BBB까지는 돼요. 왜냐면 만들어질 당시에 스트링 2가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 공간이니까. 그러면 그 공간, 처음에 정해진 공간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준다면 얘는 지금 5바이트죠. 1바이트 더 많아요. 이때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감지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버퍼의 오버플로우가 감지됐다라고 나오죠.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4바이트인데 여기서 이 복사해서 다시 4바이트라는 건 4바이트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5바이트잖아요. 흘러 넘치죠. 그래서 오버플로우라고 나온 거고. 이해되시죠? 스트링 1, 스트링 2의 값이 차이 나는 이유, 4 차이 나는 이유 뭘까요? 일단 먼저 실행해보고 4 차이 나죠? 이거 전 문제에서 대략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 왜냐면 ABC라는 문장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소값이 동일하게 나온 거고요. 따라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바이트 수는 0바이트에 불과하죠. 얘는 차지하고 있는 게 5바이트 차지하고 있죠. 근데 어차피 뒤에서는 ABC를 보고 있으니까 이미 있는 공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얘 주소값이 스트링 2랑 5바이트 차이 날 거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4바이트 차이 나는 이유는 얘가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앞에서 생성된 게 4바이트 차지하고 있으니까 4바이트만큼 지나고 나면 그 옆에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영사라고 하는 게 스트링 2의 문장에서 A가 있는 첫 번째 공간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00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는 스트링 1선 A가 00이고 B가 01, C가 02, 뒤에 넓은 자가 03이고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으니까 그 옆에 바로 04, 05, 06, 07, 넓은 자까지 08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BC이라고 한다면 스트링 3의 A 첫 번째 주소는 09가 되는 거죠. 메모리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자, 이게 메모리예요. 똑같이 메모리 안에 스택 있고요. 그다음에 힙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공재로서 존재하는 공간. 이 공공재 영역에 얘가 들어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B, C, D 넓은 문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각 얘네들의 주소가 0, 0, 0, 1, 0, 2, 0, 3이죠. 그러면 이 ABCD를 ABC가 아니라 여기서 이 ABCD를 할당받으려면 위에서 만들어 놓은 ABC를 재활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죠? 된다고 했으면은 주소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한다면 이때는 같죠. 여기 주소값이 같은 곳을 보고 있으니까 0, 4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스트링 3이 A, B, C, D, E가 됐어요. 주소값 차이가 몇 날까요? 얘네 둘의 차이. 간단해요. 앞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5바이트 차이 나겠죠. 4, 5바이트. 왜냐면 뒤에 게 나오려면 앞에 거 다 나온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면 되니까. 아시겠죠?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거. 이어서 이거 말고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거를 이거죠? 일단은 실행을 해볼게요. 네임일의 ABC 나오고 네임일의 0 이거를 A의 자리를 S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S, B, C 이게 안 되는 이유. 네이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리가 B에서 K로 잘 바뀌잖아요. 근데 네이밀은 안 그런 이유. 네이밀이 A, B, C죠. 네임 3, A, B, C 이렇게 똑같이 또 썼어요. 그러면 A의 주소를 네임 3에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ABC는 기존에 먼저 만들어져 있던 문장의 첫 번째 공간에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재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꾸는 거는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네임일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 ABC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공간에 S가 있으니까 얘는 이미 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 거죠. 공간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요게 되는 거는 이 경우인데 네이미의 경우는 만들어지는 곳이 스택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10개 공간은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스택 지역에. 스택에 만들어지고 B, B, C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name 2 얘는 이 B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는 거죠. 문자 그대로 B가 아니라. 그리고 배열은 인덱스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 문제. 일단 체인지 함수를 구현하는 건데 다중 포인터가 되어 있죠. 다중 포인터. 일단 스택 지역에 10개 공간이 마련된 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개 공간에다가 체인지 함수를 통해서 A, B, C, D를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C로 한다면 스트링의 0부터 이거랑 똑같죠? 결국엔 같이 나와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럼 메모리는 있다고 하고요. 스택이 있고 스택 안에 아니다.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안에 10칸짜리 배열이 있죠. 그리고 그 배열을 다루는 관리하는 공간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 스트링이 있죠. 그러면 얘가 이게 총 10바이트짜리니까 이걸 좀 더 크게 그렸어도 됐네. 이게 한 8바이트니까 이게 배열입니다. 이렇게 빈 상태예요. 그리고 포인터가 3개 연속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얘는 더블 포인터. 그 다음에
얘는 3중 포인터. 이렇게. 그리고 체인지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체인지 함수 얘한테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실행할 때? PPP의 주소죠. 그러면 이 PPPP로 이 주소값이 들어가고, 맞죠? 그러면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일단 에스터리스크 하나 붙여놓고 이 앞은 PPPP에서 한 번 갔을 때 나오는 거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 PPP의 주소에서 한 번 가면 만나는 거는 PPP죠. 그리고 PPP의 타입은 3중 포인터니까 캐릭터. 결과적으로 이 PPPP라는 매개 변수는 4중 포인터예요. 4번 가야 여기로 가는 거죠. 왜냐면 계속 이렇게 주소값이 전달돼서 저장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 8바이트짜리 변수가 하나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PPP의 주소. 그래서 PPP에서 한 번 가면은 PPP고 여기서 또 한 번 PPPP 입장에서는 2번 가면 PP가 나오고 한 번 더 가면 P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가면은 스트링이 나오는데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첫 번째 공간이니까 4번만 이동하면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A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면은 B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C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D가 들어가고 널 문자까지 넣어주면 문점 찍는 거죠. 이거는 여기 더하기 0이 생략된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ABC 잘 들어가잖아요. PPP의 주소에서 3번 먼저 간 다음에 그러면 P가 나오죠. 여기서 0걸음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면 어때요? P가 가지고 있는 건 스트링이고 스트링의 주소값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0걸음만큼 가면은 그냥 배열의 첫 번째 공간이고 한 걸음 가면 두 번째 공간, 세 걸음 가면 두 걸음 가면 세 번째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바깥에 있는 거 배열 문법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혼용문중이니까 배열 문법만 쓴다면 다차원 배열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4차원 배열이죠. 지난 시간에 2차원 배열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정방향으로 갔죠. 이 상태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방향으로 3번 갔다가 거기서 4칸 떨어진 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의 길이 문제가 여기까지 풀었고 문제가 하나 빠졌네. 네. 문장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 일단 이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문자를 어떻게 저장하든 저장한 문제의 길이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칸짜리 배열에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토마스로 덮어 썼지만 상관없죠. 왜냐면 중간에 길이 알아오는 함수 쓰고 있잖아요. 실행해가지고 리턴 받은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있고 그거를 출력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턴 타입이 int여야겠죠? 얘 실행한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4개 변수의 타입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일단은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니까 해당 타입에 맞는 것부터 리턴을 써주고 그 다음에 4개 변수 하나 있어야 되는 거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트링 1이라고 해볼게요.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4개 변수의 타입 여기서 넘겨주고 있는 게 네임이죠. 근데 네임은 주소를 담고 있으니까 일단 포인터인데 캐릭터 공간의 첫 번째 공간을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캐릭터 포인터가 돼야죠. 맞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무한 반복을 할 거예요. i 값이 1씩 증가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받아온 이 함수가 받아온 이 문장의 인덱스 i번 인덱스가 0인 널인지 아닌지 그래서 처음에 0번 인덱스 첫 번째 칸에 널 문자 들어있으면 그냥 i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문장의 길이를 리턴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처음에 여기서 넘겨줄 때 얘를 넘겨주잖아요. 얘의 위치 정확히는. 그러면 P의 주소만 알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속 순회하면서 i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사라지고 있죠. 0일 때 0에는 P가 있죠. 근데 P랑 널 문자는 다르니까 계속 이렇게 받아온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널 문자랑. 그러다가 L까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L 옆에는 널 문자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0, 1, 2, 3 i 값이 4일 때 널 문자랑 널 문자 같아서 실행되는 거죠. 그때 i 값을 이 자리에다 돌려주는 거고 따라서 4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토마스 0번 인덱스부터 5번 인덱스에 있는 것 중에서 0번 인덱스의 위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0번 인덱스부터 5번 인덱스 맞죠? 0번 인덱스부터 5번 인덱스까지 널 문자랑 같은지 비교하고 5번 인덱스에서 널 문자 나오면 참이니까 5 리턴해서 출력한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길이가 0일 때 진짜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의 0번에다가 바로 널 문자를 넣어주고 이런 일을 시키게 한다면 랭스 값이 0 리턴되면 되는 거죠. 네, 0 나오죠? 길이가 0이면 널 문자만 들어있는 배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배열의 첫 번째 공간 0번 인덱스에 있으니까 그 주소를 매개 변수 스트링 1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순회했을 때 들어오자마자 0번 인덱스에 널 문자 들어있어서 그때 i 값 0 리턴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함수 안에 이게 리턴 0이 있어가지고 0을 리턴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쓴 이유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니까 단지 구색을 갖춰야 하니까 쓴 거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기다가 랭스라고 써놓고 이 랭스라는 변수가 함수 안에 없잖아요.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서 리턴 i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참일 때 그 i 값을 랭스에다가 덮어 쓰면은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i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게 널일 때 계속 바뀔 거고, 그죠? 근데 이러면은 얘가 지금 무한반복문이잖아요. 무조건 참이니까 탈출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길이를 구해 왔으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폼은 빠져나가고, 빠져나왔을 때 랭스를 리턴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임을 줬을 때 길이는 9가 나와야겠네요. 9. 실행해 보면은 잘 나오죠? 넓은 자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문제의 재료로 쓰면 돼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true 이거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rue라고 쓰는 거 최대한 안 쓰고 싶을 때 지금 브레이크 탈출하는 조건이 얘죠. 그러면 i번 인덱스의 요소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i번째 요소 널이면은 그때 탈출하니까.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이제 이거는 필요 없어졌으니까 반복문 계속 돌면서 너를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랭스의 값을 일씩 증가시켜 준다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에 증가하는 거 멈추고 그때 길이가 나오는 거죠. 다 똑같이 문제없이 잘 나오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문장에서 특정 문자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 문제를 일단 보자면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ABC에서 B의 위치가 어딘지, 테스트에서 S의 위치가, 테스트에서 X의 위치.
그러면 S는 여기서 2번 인덱스에 있으니까 리턴 했을 때 2가 들어있으면 되고요. 여기서는 테스트에 X라는 문자는 없죠. 그때는 -1 리턴 해주면 돼요. 인덱스가 -1인 경우는 없잖아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1이 인덱스다. 이거는 없는 인덱스의 대명사로 쓴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함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리턴 타입은 int여야 하고, 그러면 리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문장이랑 문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각각 문자는 받을 수 있지만 문장 자체를 통째로 받을 수는 없죠. 자바나 파이썬이랑 다르게 이제 스트링에 대한 이런 타입이 없으니까. 첫 번째 공간의 주소를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포인터를 배운 거잖아요. 포인터. 그죠?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얘는 뭐 캐릭터라고 하면 되고. 이해되시나요? 특정 문자 하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함수 내에서 무한 반복할 거예요. 또 이 반복문 안에서 뭐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얘가 무한 반복하는 이유는 문장의 길이가 다 똑같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정 문자의 위치를 반환하는 거니까 받아온 문자 인덱스랑 인덱스에 있는 각 요소랑 두 번째 인자에 들어온 4개 변수 C의 값을 일일이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스트링의 i번째가 C랑 같다면 그러면 이 C 문제가 인자로 던져준 이 특정 문자의 위치가 i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존재하는 문자에 대한 처리는 방금 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문자에 대한 처리를 안 했죠, 지금. 오차증 경우를 다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else if 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다 돌아봤는데 널 문자가 나왔다면 이때는 없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조건에 안 걸리고 이 조건에 계속 걸립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때는 -1 테스트랑 x가 각각 4개 변수로 들어가요. 테스트랑 x 그랬을 때 x랑 t랑 비교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교하는데 참인 경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나면은 이 t 다음에 i 값 증가하죠. 그러면 5번 인덱스겠죠? 5번 인덱스에는 널 문자가 들어있죠. 근데 그 5번 인덱스에 있는 게 널 문자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없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얘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이 폼은 돌면서 못 찾았다는 거는 리턴 하지 않았다는 건 못 찾았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 종료 조건을 좀 바꿔줘야죠. 이렇게 비교 그만해도 되는데 한 번도 리턴된 적 없으면 이건 그냥 없는 거잖아요. 이 문자가 이해되시죠?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f a 그러면 0번 인덱스에 있고 그리고 2가 4번 인덱스에 있으면 되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1, 4, 0 문제없이 잘 나오네요. 이 종료 조건 있죠. 지금 널 문자라고 했는데 길이를 이용하고 싶으면 길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게 널 문자예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죠. 널 문자 하나만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